네, 상반기 우리 시장은 AI와 반도체가 이끌어갔지만 최근 반도체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과 바이오가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 지표,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까지 굵직한 변수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제 미국은 고용 보고서도 있고 졸트, ADP 고용, ISM 제조업 지표까지 좀 주요 일정들이 몰려 있는데요. 시장은 경제 지표보다도 다른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변수를 좀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다시 종전 이슈 관련해 가지고 협상이 이제 구체화되는 느낌이 네.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유가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가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제 월드컵 이슈 때문에 고용 문제가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런 지표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물가 이슈,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유가 흐름, 그다음에 요즘 치플레이션 얘기가 지난주부터 좀 대두가 되기 네.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소화할 것인지 그런 게 더 중요해 보일 것 같고 미장은 이미 그 수급 쏠림이 굉장히 완화가 된 상태에서 네. 다양하게 지금 이제 상승 종목들이 나오고 섹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미장에서의 나오는 반응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 이제 그게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단순한 차익 실현이 될지 아니면 AI 수익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은 현금 흐름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프리캐시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예상보다는 많이 감소하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입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칩 가격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그래서 생긴 거고요. 네. 그래서 고수익을 향유하는 애플이 칩 가격을 건드리면서 이제 아이폰 가격 올릴 거야. 이런 뉘앙스를 살짝 풍겼던 것도 거기에 이제 기인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줄여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AI 산업의 특징 자체가 이 투자한 만큼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계속해서 그 시장을 장악해야지만이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가 아직은 여력이 되는 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최근 이제 주가 하락은 칩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투자 대비 실제 성과가 나오느냐에 대한 의문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나온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 중심으로 사실은 올 초까지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수급이 좀 분산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여타 섹터로 확산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것만 가지고 하이퍼 스케일러들에 대한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이번 주 경제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정학 이슈나 AI 반도체 관련 변수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시장 얘기를 해보면 상반기에 이제 반도체가 이끌었는데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또 상대적으로 어제도 크게 올라주면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나타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그 과도한 수급 쏠림에 대한 이제 반작용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2배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서 그 반도체에 대한 확신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각이 됐었던 게 그 당시에 목표 주가도 수배로 올라버리고 더해가지고 내년도 이익 전망치도 굉장히 크게 점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약간 정체되는 느낌이 나오니까 새 돈이 들어와서 사는 걸 넘어서 가지고 차입을 이용해서 들어오고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가지고 넘어가고 이게 이제 쏠림이 과해지다 보니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는 덜 빠진 섹터가 한 20-30% 이상 많이 빠진 건 반토막이 나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수급이 비어버립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는 철저하게 버려지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 빈집이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신성장 펀드에서 투자가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전에도 그 2차 전지 양극재 업체 하나도 네. 투자가 장기 저리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지난주에 들어왔었던 거는 리가켄바이오에 5천억 유상증자 우선주로 투자 들어왔고요. 네. 또 심택에도 이제 장기 저리 자금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집행이 시작이 되면서 소위 말해 가지고 이제 신성장 펀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부각이 된 데다가 7월 1일이면 코스닥 창립 30주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의미에 두고 올린다는 측면보다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이 활성화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믹싱이 되는 데다가 네.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7월 1일부터는 연기금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네. 많으면 50조에서 70조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이 좀 수급이 눌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돼가지고 코스닥 쪽이 어저께 강하게 반등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해보면 반도체는 일단 건강한 조정 과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수급도 그렇고 정책 모멘텀이 좀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조정은 좀 매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럴 때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중소형 부품주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거 괜찮다고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좀 주가 흐름이 둔한 거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SK하고 비교하면은 어떤 이슈 선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격적이진 않습니다. 네. 굳이 표현을 하자고 그러면은 SK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지금 네. 시장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가는 반면에 삼성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소부장 쪽 움직이는 거는 어저께 대대적인 투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꾸로 네. 영향을 좀 미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바이오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들 많으신데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지 뭐 단순한 낙폭 과대보다는 실제 투자 판단 기준까지 각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투자 보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금 흐름을 우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말라 있는 회사는 당연히 증자 리스크가 붙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단일이 아니라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오리지널 신약 개발하는 쪽보다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속적인 매출이 가능한 기업들을 고려 사항으로 놓고 보셔야 되고 네. 플랫폼 기업이라 하더라도 라이센스 아웃 이력이 있는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시장이 작은 쪽보다는 큰 시장을 겨냥한 큰 시장이라고 하면은 요즘 핫한 뭐 비만이라든지 네. 뭐 또 당뇨 그다음에 뭐 암 뭐 이런 쪽은 굉장히 시장이 크잖아요. 근데 좀 너무 작은 시장에 집중하는 쪽보다는 큰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움직임이 있다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회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국 바이오는 아무래도 미국 금리의 영향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네. 연속적으로 상승한다 싶으면 제일 먼저 불어지는 쪽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바이오는 신고가입니다. XBI도 그렇고 라브도 그렇고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네. 있거든요. ETF가.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요즘 뭐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연속적이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한국 바이오 역시도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빠질 자리는 아니다. 다만 상반기에 노이즈들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좀 불투명하게 IR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됐던 것도 있고 네. 또 뭐 소위 말해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에 대한 가치 평가에 있어서 좀 혼선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주가를 좀 눌러버리는 데다가 AI 섹터가 급부상하면서 완전히 소외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초입이다 보니까 그럼 뭐 바이오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이 기대해 볼 만한 뭐 임상 발표라든지 다음 스케줄 같은 거 뭐 있을까요? 일단 라이센스 아웃을 주로 많이 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 에러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건 이제 플랫폼 기업들 중심으로 네. 로잉팅 기업 가운데서도 일부 회사들이 지금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데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하 주사제로 바꿀 수 있는 SC 제형을 갖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네. 또는 ADC 쪽의 링커 기술을 갖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네.
BBB 셔틀을 갖고 있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대표적인 기업들 자체가 추가 애로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임상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도 몇 개가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아웃 했던 것 두 건이 올 가을 정도 아니면 늦 여름 정도에는 결과 발표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또 이제 정부가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시장에서는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집행하는 것도 사실 처음 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가능해? 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용수가 되게 중요하고 전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과연 준비가 돼 있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도 좀 많이 좀 퀘스천을 갖긴 하지만 네. 의미가 굉장히 큰 거는요. 일단은 일자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가지고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자리가 개런티가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일자리가 일단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내수를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단기적인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을 하시되 네. 지금 방향성 자체가 딱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AI입니다. 그러면 현재 AI 사이클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AI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시대를 위한 준비에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의미는 굉장히 크다. 다만 이게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좀 이런 대형 정책 나오면 좀 반짝 올랐다가 이제 가라앉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반짝 테마로 끝나지 않고 하반기 내내 쭉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구체화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건 당장에 무슨 터 닦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철강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제반 이제 시설을 인프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네. 당장 오늘 미국에서 그 AMAT이라고 하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게 여기 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도 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시기든 반영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가장 먼저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인데 뭐 AI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기업들이나 뭐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인프라 구축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사실은 뭐 철강 이런 쪽도 다 필요하고 시멘트도 네.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일단 전력 확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서남권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린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 관련되게 되면 전력 설비 쪽 이런 쪽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약간 실적과 무관하게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랄까요? 좀 관심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는 성장이 살아있으면서 증액 모멘텀이 지속되는 섹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피어 대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오는 섹터들이 되게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쪽은 조선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7월 달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페널티 조항까지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저 PBR주 같은 경우도 역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워낙에 네.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도 반도체 비중 좀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다른 업종으로 분산을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이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바이오는 바이오랜다. 반도체? 반도체는 네. 줄이는 쪽보다는 좀 조정받으면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쪽이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시장이 근데 지나치게 쏠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건전화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연기금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네. 포트 분산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된다고 하면은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여름에는
좀 더운 기간에는 종목 장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 섹터는 조금 싸게 살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제 더운 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여름에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좀 더 흔들린다거나 한다면 뭐 어느 정도는 투자자분들도 좀 조심할 기준이나 뭐 마음의 준비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만약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 가운데서 좀 네. 재무 여력이 떨어지는 뒤에 두 개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서 갑자기 돌발적인 노이즈가 발생이 된다든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한 이슈들이 지금 뭐 담합 소송도 들어갔잖아요, 어저께. 근데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요즘은 무소불위 또는 무슨 그 전지전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서 개입이 들어와가지고 가격을 갖다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준다든지 네. 이런 상황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반기는 뭐 지수 투자보다는 종목 선택이 좀 성과를 좌우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일단은 지금 하반기까지 장담하는 것보다는 여름에는 네. 종목 장세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네. 그게 나와야지만이 올 가을 겨울이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매일 급등하는 테마주 쫓아가시느라 좀 지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실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세를 보시는 투자보다는 네. 자기 스스로 좀 섹터를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본인의 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시세를 보게 되면은 쌀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지면 못 사고 올라가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상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지금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시세보다는 이 섹터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숨고르기가 추세의 변화인지 또 바이오와 코스닥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결국 뭐 여름에도 그렇고 하반기에 지수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수급 변화, 업종 순환 얼마나 잘 읽어내느냐가 또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